지난 시간에 비경합성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다가 마무리를 했는데요. 그 비경합적인 재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경합적인 재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을 하더라도 이용에 제한을 받지 않고 그 품질도 떨어지지 않는 경우에 우리가 그러한 재화를 가리켜서 비경합제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비경합제에 대응하는 반대되는 표현이 있을 텐데 그러한 제어를 우리가 경합제, 그러니까 rivalrous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경합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합제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사용을 하면 또 다른 사람은 그 재화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혹은 사용을 하더라도 뭐 퀄리티가 좀 떨어진다든가 어느 정도 이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재화를 가리켜서 우리가 경합제라고 부르는데요. 예를 들면 대중교통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버스라든가 뭐 지하철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사람이 거의 타고 있지 않은 빈 버스라든가 빈 지하철의 한 칸을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엔 사실 어, 대중교통이라는 것이 비경합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반대로 이용자들이 굉장히 많거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승차하고 있는 버스나 혹은 지하철을 생각해 본다면, 그렇다면 대중교통의 퀄리티가 떨어질 수 있고 지나치게 많은 사람이 이제 승차하고 있다면 추가로 누군가 승차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는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재화가 이제 경합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아이디어라고 하는 그러한 재화가 비경합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예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하나가 뭐 이런 교향곡이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부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베토벤 교향곡을 연주할 수 있고요. 동시에 같은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뭐 서울시향이 똑같은 베토벤 교향곡을 연주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제 스마트폰을 제가 사용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은 그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지만, 운영체제라든가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다양한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것들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만드는 경우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다양한 부품들은 사실 경합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 부품을 사용하게 되면 다른 사람은 바로 그 부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조 방법이라든가 레시피 같은 것은 예, 뭐 내가 사용을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요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요리 같은 경우에도 레시피를 알고 있으면 그 레시피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료 같은 경우에는 또 달라질 수 있겠죠. 주방에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요리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만 재료를 누군가가 사용하면 다른 사람은 그 재료를 사용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object라고 하는 것은 경합적인 성격을 갖지만, 우리가 6장에서 보려고 하는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은 비경합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은 도둑맞기 쉽다, 혹은 누군가 이제 베껴서 사용하기 쉽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아이디어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용에 제한을 받는 일도 뭐 극히 드물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퀄리티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어서 아이디어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규모 수익 체증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규모 수익 불변 생산함수에 대한 이야기는 한번 했었습니다. 규모 수익 불변, constant returns to scale이라고 우리가 불렀었는데, 규모 수익 불변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에 투입되는 생산 요소들을 뭐 예를 들면 2배씩 늘려 주었을 때, 생산 요소들을 모두 2배씩 늘려주면 생산량도 2배 늘어나는 경우, 우리가 이것을 가리켜서 규모 수익 불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보려고 하는 규모 수익 체증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에 투입되는 생산 요소들, 투입 요소들을 2배씩 늘려줄 때 생산량이 2배 이상 증가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규모 수익 체증과 관련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비용 측면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생산 함수 측면에서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가 사실 연결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두 개를 이제 그 개별적으로 생각하시면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두 개는 이제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과목이 미시경제학도 아니고 기본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왜 규모 수익 체증 현상을 갖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어서 뭐 자세한 이론적인 이야기들은 여기서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규모 수익 체증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항생제에 대한 이그젬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 근데 이러한 이그젬플은 영화라든가 음악, 뭐 소프트웨어 이런 것에 이제 보편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크게 좀 폭넓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항생제, 영화, 음악, 항생제뿐만이 아니라 제약 회사들이 개발하는 새로운 약들을 혹은 뭐 최근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뭐 백신 같은 경우, 치료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러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재화들의 특징이 바로 무엇이냐면 처음에 개발을 할 때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영화 같은 경우도 좋은 영화를 만들 때 비용이 매우 많이 들어갈 것이고요. 음악은 조금 뭐 예외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네. 그다음에 컴퓨터 소프트웨어도 물론 누군가가 그냥 뭐 거라지 같은 데서 자기 사무실에서 뭐 열심히 무엇인가 하나 개발해 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제 현대 사회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그렇게 만드는 일은 많지는 않으니까요. 기업에서 상당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뭐 게임을 제작한다든가 혹은 뭐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약회사의 약들도 마찬가지겠죠. 처음에 개발 단계에서는 매우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만 일단 개발이 성공을 하고 생산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생산을 한 단위 추가로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 매우 적다는 것이 이들 재화들의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 같은 경우 마찬가지겠죠. 이미 영화를 한 편 제작을 하게 되면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요. 그래서 영화 한 편은 그냥 우리가 뭐 컴퓨터 파일로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뭐 이제 화질에 따라서 컴퓨터 파일의 용량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아주 간단하게 그 영화를 이제 카피해낼 수 있겠죠.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컴퓨터 소프트웨어도 우리 그냥 그 메모리 같은 데다가 담아서 우리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기도 하고요. 항생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약 하나 만드는 공장에서 약 만드는 것이 사실은 뭐 아무것도 아니죠. 어떻게 화합물들을 조합하는지가 사실 문제인 것이지 약을 하나 그냥 제조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 재화들의 특징은 개발해 내는 과정까지 개발 단계까지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지만 개발이 완성되고 제품으로 출시되는 단계로 들어가서 만약에 제품으로 생산을 하게 된다면 그때의 생산 비용은 매우 매우 낮다는 것이죠. 항생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항생제를 생산하는 제약회사, 뭐 제가 바이오슈라고 이름을 한번 지어봤는데요. 제약회사가 연구 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항생제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항생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고정 비용, 그러니까 fixed cost라고 하는 비용 F가 발생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연구 개발비 같은 거겠죠. R&D 같은 비용입니다. 사실 실패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것이죠. 다양한 실험들을 통해서 최적의 어떤 결과물을 얻기 위해 투입되는 상당히 많은 그런 비용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새로운 항생제를 이제 개발을 해냈습니다. 성공을 했다고 하고 F만큼의 비용을 들여서 자 이제 뭐 Y만큼을 생산한다고 생각해 보죠. Y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뭐 100개를 생산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00개를 생산할 때 드는 비용이 그냥 뭐 $100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편하겠죠. 그래서 항생제를 개발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Y만큼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 그냥 Y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 비용은 이제 Y를 생산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제약회사가 지불하는 총 비용은 R&D 과정에서 투입한 고정 비용 (fixed cost) F와 그 다음에 실제로 Y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생산 비용 Y를 우리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Y는 가변 비용 (variable cost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편의상 한 개 생산하면 1 생산하면 비용이 1만큼 발생을 한다라고 제가 편의상 그렇게 가정을 했습니다.